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TV나 여러 매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직접 그 경험을 하니 정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념 삼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 사연이 예비 악당이었던 사람의 귓속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는 한 모임을 통해 알았어요. 연애 기간은 2년 정도였지요. 슬슬 30대를 향해 가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 예비 시댁을 방문한 때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본인 아들이 잘난 걸 은근히 칭찬하는 시모였죠. 어차피 제가 며느리가 될 사이니 미리 편하게 말씀해도 돼요. 맞아요. 어머니,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들한테서 들었어요. 둘이 모임에서 만났다며 어쩜 거기서 결혼할 인연을 다 만난다는 건가요? 웃음 안 돼. 그런 셈이에요.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를 딱 알아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면 인연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 인생에는 우리마다 정해진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나저나 내가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들인데 정말 괜찮은 애야? 인품도 성격도 좋지. 직장도 그 정도면 꽤 괜찮고 어디 가도 이런 청순한 남편이야. 자수진아, 너 진짜 결혼 잘 하는 것 같아. 예비 장모가 남자친구를 자랑하는 것 빼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장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생각했어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어디 가도 쏟아붓고 싶고 내 자식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참 많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다고 여겼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는 화기애애 그 자체였어요. 혹시라도 예비 시부모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너무나도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별 문제 없이 시작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루는 예비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것저것 전할 말도 있고. 그러면 제가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집에 들를게요. 안 그래도 오늘 남자친구 만나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아들이랑 너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집으로 오지 말고 밖에서 만나자. 내가 일하는 곳 근처로 갈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결혼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자친구랑 같이 들릴 거라고 했더니 질색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더군. 그래서 저랑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 갑자기 왜 이래? 따로 만날 이유가 뭐냐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 갑자기 따로 만나자고 하니 되게 당황스러웠어. 그래, 아들 제외하고 탄들이랑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같아요? 싫은데요. 아니요, 싫긴 한데요. 조금 갑작스러워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럼 이따가 제가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보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따로 만나자고 하는 건지 의아했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서둘러 준비를 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시모가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자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으면 더 사드리건 그랬어요. 많이 기다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왔으니까. 아이 그나저나 앉으세요. 커피는 제가 미리 시켜놓았어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살짝 예비 시모의 눈치를 살폈어요. 왜냐면 뭔가 기류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은 사근사근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오늘은 마치 작정하고 나온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게 시작했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하는 동안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따로 부르셔서 당황스럽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아서 따로 보자고 한 거야? 내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아무렇게나 치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때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서 하고 싶은 말 꾹 참았거든. 또 수진이 너랑 처음 만난 자리인데 내 체면도 입구에서 그냥 다음으로 넘긴 거야? 아무튼 난 이 결혼을 확실히 오픈하고 가고 싶어 해. 뭘 오픈하시라는 건지. 수지의 일러 직업 말이야? 은행원의 연봉이 어떻게 되니? 그건 갑자기 왜요, 어머니? 우리 아들보다 적은 건 아닌가 싶어서. 그렇긴 해요. 남자친구보다 한 10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제 상황이 이런 것을 보니 저는 혹시 은행에서 받는 월급조차 천박한 존재라 생각하네. 물론 제 아들과 아주 적당한 용돈을 받는 며느리 예쁘게 돌봐줄 수 있길 원했었는데요.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울 만큼 알지만 솔직히 너도 내 아들만은 아니더라도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는 꽤 탄탄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겠니? 저는 현재 직책도 과장이고 연봉도 5천 정도 받고 있단다. 하지만 결국 너는 그렇지 못하지 않니? 혹시나 당신도 안다면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더욱이 우리 집만큼 못 사는 수준은 아니야. 적당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면 잘 돌봐줄 수 있는 며느리라 해도 될 것 같네. 아들에 비해 무척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왜 싫어하시는 건가요? 좋을 이유가 없는데요.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집안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이유 없이 환영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그럼 그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너랑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대놓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마음에 들지만요. 고민 끝에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보다 덜 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 처음에는 아들이 좋다 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걸 그냥 수긍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 지금은. 서로 좋아서 결혼하면 쉽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결혼은 현실이란 말을 들어봤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너 지금은 좋다 해도 결혼해보면 생각이 바뀔걸. 이왕이면 서로 잘 지내는 게 좋겠지. 너가 돈을 잘 벌면 우리 아들도 덜 고생하고 행복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결혼 반대한다는 말인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야. 구체적으로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얘기해보자는 거야? 네, 재정 상태를 공개해주세요. 응, 난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에 대해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속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을 이해해봐. 자식의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허락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생각해봐. 어머니가 말씀하고 싶은 건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게 조금 억지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지만 서로가 사랑하며 결혼한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만 어머니 의견은요. 돈으로 짝을 맞춰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마치 조건부 혼인선서처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 거니?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공개할 텐데 왜 자신이 없어요? 형편없는 내 지갑 상황이 공개될까 걱정되는 거죠? 어머니, 나는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갑 상황이 어렵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락할 거고 양이 있어. 내 최종 상태와 재산 목록,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의 구체적인 직업, 월 수입 정도만 공개해 주세요. 다음 주가 상견례니까 그때 발표하면 될 거예요.
발표란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제거 학생입니까? 강의 시간에 숙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의 학력이며 직업이며 월수입까지 왜 공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인상만 보고 좋은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인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자식 결혼을 위해 좋은 짝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억지를 넘어선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그걸 상견례장에서 공개하라며요. 저희 부모님께 너무 무리한 짓 아닌가요? 어머니, 그게 무리한 게 뭐예요? 자식을 결혼시킨다고 해서 공기만 할 게 아닌데 꼭 세세하게 알아야 결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죠?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앞으로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허락하겠다고 했잖아. 당신은 우리 아들을 사랑하잖아. 고자기까지 거 아무것도 공개 못할 만큼 결혼이 절실하지 않다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과 이건 별개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어머니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비시댁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재산이며 부모님 자산까지 다 공개해야 하나요? 이런 요구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따로 불러내서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는 것에 정말 황당하네요. 게다가 부모님의 월급까지 공개하라는 요구라니 더 어이없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 정도로도 못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 어려운 결정이겠죠.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도 물론 그렇고 남자친구는 모르는 분야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안 그랬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말인데요. 바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말한 거니까요. 아들이 말도 좋고 나도 얼굴이나 성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결혼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은 봐주시려고요. 하지만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허리.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아들이 알면 좋을 게 없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금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건지 말 것인가 말 것인가 서로 시간 낭비해봤자 좋은 게 없을 것이다 않겠느냐. 예비 시무사가 말하는 어이없음을 넘어서 무엇이 이런 인간이 다이나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진짜 미친 듯한 시무사에 걸린 것 같았지만 시무사 때문에 결혼을 접어야 할 만큼 남편인 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그리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결말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예비 시무사는 끈질겼다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공개하지 않겠다면 결혼에 결사반대한다며 나섰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칫하면 진짜 파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머님 말씀대로 상견론장에서 모두 공개할 거예요. 그래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다만 어머님과 아버님도 공개를 해야죠. 좀 봐요. 잘 나가도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공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공평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자식 결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거라서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공개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만 공개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공개를 할 거라면 모두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여기서 형평성을 따지는 건데, 알았어요? 어째서 처음부터 공개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뭔지. 재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결혼 결정을 더 확실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불쾌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공개하면 덜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공평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기분이 상할 일도 없어요. 아주 신뢰스럽게 웃음 나오네요. 왜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하냐고요?
그 자리는 결혼을 포기할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왜 우리가 공개해야 할지 앉아 있냐고요? 그렇게 말하실 거면 아예 여기서 딱 끝내. 기껏 기회를 주려고 생각해서 말한 말이구나. 우리는 결혼을 해도 파혼해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 후회할 것도 없고 우리 아들 같은 남편을 어디서 찾느냐고. 그러니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너야. 내가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혹시라도 아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예비 시모가 냉커피를 거슬러 마셨고 테이블에 잔을 쾅 내려놓았다. 그리고 언짢은 표정으로 나가버렸어. 아니,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달라지나요?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 아무리 말해봐도 시모는 무조건 공개하라는 식이니 너무.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긴급한 연락에 남자친구가 곧바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갑자기 카페는 왜?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했더니 방금 여기서 어머님을 만났어. 엄마가 우리 엄마와 단둘이 얘기할 일이 있다고 부르셨거든. 그래서 자기 만나기 전에 엄마랑 카페에서 얘기했었는데 어머님이 이상한 억지를 부르시더라.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기가 나를 좋다고 하셨어. 그래, 자기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계셨더라고.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내 직업 때문에 자기보다 돈을 적게 벌어서 싫다고 하시네? 그게 모두가 아니야. 나한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하셔. 그것도 상견례에서 재산 목록과 우리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 부모님의 학력, 월 수입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 상견례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서로 양과 부모님에 대한 인사를 나누는 자리잖아.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나더러 이런 일이 있었군요. 대화를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완전 어이없네. 그런 발표를 요구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 엄마라고 해도 그것은 너무하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 봐? 정말이라고? 그래서 막 엄청 놀랐어. 내가 거기서 공개하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당장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을 준비하러 온 줄 알았는데 결정을 여기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몰랐던 일이야? 그래서 엄마가 뭘 말했다고? 말하긴 뭐라고? 처음에는 당연히 싫다고 말했더니 사랑하는 거 맞냐? 라고 쏘아 붙였어. 이 사랑에 그딴 걸로 상대를 세우는 거야? 어렵지 않냐고 공개 안 하면 결혼 반대하겠다고만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공개하겠다고 했어. 대신 어머니하고 아버니도 함께 공개하라고 요청했지. 그랬더니 더 정상대로 하시더라. 왜 공개해야 되냐고 하시며 혼자 화를 냈어. 내일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셨고 자기한테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있겠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자기가 가서 어머니께 무슨 말을 좀 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자기도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잖아. 저는 남자친구에게도 잘 좀 이야기해보라고 전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직접 말해보기로 했죠. 엄마는 제가 싫어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면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야기한 뒤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한 거냐고요.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도 제 말에 맞추어 주실 수 있잖아요.
똑같이 공개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난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충분히 생각한 말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공개하지 않으면 나도 수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아. 너 대답 잘 들었어? 지금 그 말은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난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 만약 그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서 관둬라. 너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과 결혼할 상대가 차고 넘치니까. 대체 제3자 공개하는 게 무엇인지, 왜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공개하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시모는 거부하는 태도로 알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이 정도 되니 결혼해야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시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영역에 된 것이죠. 확실한 건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전달한 말을 전화로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어제 어머님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런 태도에 엄청 화가 났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께서 그러시니까 너무 걱정돼. 어머님의 그런 말이 우리가 결혼하지 못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어른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의 성격이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갈 경우 심각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어머님하고 잘 지내기가 힘들어졌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미안한데 결혼하면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고 싶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이 어디예요? 엄마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야죠. 자기에게는 이게 노력으로 여겨지겠죠. 어제 자기에게 화를 낼 줄 알았다면 나한테도 더 화를 낼 것 같아 지금. 어머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려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파혼을 얘기하시잖아. 이런 말에 예쁘게 대해줄 거야? 나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기는 왜 몰랐을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 일단 조금만 시간을 주어 내가 다시 설득해 볼게. 설득이건 나발이건 다 소용없다고 하니까 난 이미 어머니에게 제대로 인상을 심어놓은 거라고 봐. 벌이가 적어서 마음에 안 들지만 말도 안 듣고 결혼 전에 어서 오갔으니 좋게 대해주시겠어? 반대하고 결혼해도 나만 싫어하실 텐데 서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지는데 얼굴 보고 살면서 뭐 해? 그냥 없는 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결혼 어떻게 할 거야? 다음 주가 상견례니까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어머니가 급한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걸로 하고 아버님께는 나오시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다음 주까지 어머니가 눈에 띄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감정 싸움하면서 결혼하기는 싫어요. 엄마의 말대로 그냥 공개하고 설령 좋은 포지션에서 결혼을 해도 좋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자신은 현재 분명 제정신이니 왜 그것을 공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한 공개 후 결정하도록 하셨잖아요. 최면 국임에서도 다 공개하고 그때 가서 싫다고 하면 어쩌려고요.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아, 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공기가 많아졌을 때 그때서 싫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체면만 더 상하게 될 거야. 그런 꼴이지. 그러니 같이 공개하는 건 아닌가? 아예 안 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신다면 난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런 거잖아. 맞지. 하지만 어머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결혼을 미룰 것 같아. 뭐,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우리 어머니는 고집이 세시거든. 그럼 이렇게 하자. 재산 목록을 공개할 때 조금 거짓말을 해서 놓는 건 어때? 서류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느 정도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게 좋겠다. 약간 뻥을 쳐서 말하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걸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줄 몰랐네. 자기 엄마랑 닮았어. 엄마처럼 대책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잘 듣는구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말인데. 됐어. 자기랑 더 이야기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니, 이대로 그냥 집에 돌아간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가야지. 당장 다음 주에는 상견례인데 예비시댁과 같은 대책 없는 말을 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야. 어쩌면 그 상황 이후로 제가 한동안은 남자친구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생각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하기 이전까지 시모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시모만 신경 쓰지 않고 산다면 문제가 없을 거리라 판단했죠. 그러나 남자친구의 생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시모와 원만하게 지낼 것을 희망하며 결혼을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보자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승인 없이 결혼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했죠. 그 모습을 보고 난 후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했구나. 이런 사람에게 미련하게 행동하며 결혼을 생각했다니 하며 스스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 나의 판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했고 그때서야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지도받던 똑같이 연락도 톡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찝찝하고 괴로워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혼자 파혼을 확정짓고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니?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런 경우 없는 짓이 어딨어. 그리고 남자친구도 참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내 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실망감이 참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결혼할 생각이야? 엄마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고비 넘겨서 결혼한다고 쳐도 고생길 화난 결혼이야. 네 시모 보통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는 잘 막아줄 울타리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냥 편안하기에는 너무 억울해. 꼭 재산을 공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파혼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파혼할 때 하더라도 시원하게 내가 뻥 뚫는 그림이면 좋겠어. 그래. 그럼 그냥 공개해버려. 상견례 자리에서 다 공개하고 뻥을 뚫어버리면 되지. 그게 최고의 목사 아니겠니? 아만의 예비씨가 뭐 우리 집 재산 수준을 알면 놀라서 까무라칠걸. 그때 가서 너한테 애걸복걸 하겠지.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최면은 뭐가 되고 그게 뭔지 어떻게 생각해? 엄마랑 아빠는 하나도 싫은 것 같지 않아? 그게 뭘 의미하면 되는 거지? 대충 사실대로 말하니 뭐가 문제되는 거야? 그냥 시원하게 닦아버려서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게 최고의 복수가 되겠지?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사실 우리 집은 잘 사는 편이거든요. 부모님 둘 다 고졸 출신이시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며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공장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셨죠. 그러던 중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흔히 말하는 벼락부자 같은 시기인데 내 아빠가 주식에 관심을 가져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터뜨렸다는 거죠. 성경지명이 있었었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한 항목이 큰 상승을 기록하여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가족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는 건물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마에게 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저는 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는데요. 결혼 파탄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확고해지자 마치 황금알을 잃은 거위의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시몬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시몬은 미리 알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웠죠.
며칠이 지나 약속된 상견일이 되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시모가 제게 말했어요. 수진이 준비해 왔니? 결혼 정보를 발표하려는 거 맞아요? 두 분, 따님한테 들으셨죠? 결혼은 장난이 아니고 확실히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수진이에게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결혼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요? 네, 들었습니다. 안 했지만 그래도 딸이 꼼꼼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수진아, 준비한 목록 꺼내서 말해봐. 네, 그럼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개할게요. 먼저 저희 부모님 학벌은 두 분 다 교수세요. 또 하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아니 잠깐만. 쉬는 일이 없다니. 교수인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일은 안 하신다고? 그럼 내가 벌어서 다 책임지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됐다.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니? 내가 공개하라고 하길 잘했네. 이건 몰랐어 봐.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여보, 일어나세요. 여기서 앉아 있을 이유 없으니 이런 낯선 곳에 가야 합니다. 너도 얼른 일어나.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너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할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야? 처음부터 공개하기 싫어서 펄쩍 뛰는 이유가 있었어. 자기가 생각해도 공개할 게 없어서 민망했겠지. 너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 결혼하기 전에 일어나 거르게 해준 것만 해도 귀한 시간을 더 이상 버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아직 다 공개 안 했는데요. 재산 목록과 부모님 월 수입을 들으셔야 해. 뭐 들리는 게 있어? 내 부모님은 고절의 무직이고 재산이나 월 수입 같은 거 들릴 게 뭐 있겠어? 드러나 많아지만 유감이지만 이 결혼은 안 될 일이야. 그러니 하루빨리 마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는 그냥 제 아들의 삶에 영향을 주려 하지 말고 그건 제가 아닌 어머니의 일이에요. 뭐야. 듣기 싫으면 그냥 눈으로만 보기 하세요. 이건 재산 목록이고 이건 두 분의 월 수입표예요. 이게 뭐야? 대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야. 이 건물은 다 모아서 유통장에 넣은 돈으로 꾸며낸 거니까. 네, 그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건물 매매서 다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건물 주시고 매달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시고 통장에 찍힌 돈은 매달 입금되는 돈이에요. 제 말에 놀란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크게 벌여서 통장 잔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신이 그동안 한 말과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급히 자리에 앉았다. 멀뚱히 서 있는 남편과 아들을 쳐다보며 급히 앉으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즉시 앉지 않고 왜 도로 앉으세요 가시는 거 아니죠? 라며 말한 후 다시 시작했다. 가기 전에 학력이나 직업부터 말해서 괜히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큼직한 것부터 말해야죠.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아까 제가 한 말은 귀찮으시지 마세요. 다 오해해서 잘못 말했으니까.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했네요.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자 하실 건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이었네요. 아니, 그게 무슨? 이 결혼 이야기가 안 되어요. 외모든 돈이든 우리 딸이 정말 소중한데 왜 시집을 보내야 하나요? 이 세상에 더 나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남자친구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수준을 보니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이 결혼은 안 될 이야기네요. 아까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우리 부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사양감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요. 글쎄, 저희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오신 건가요? 결혼시킨 마음도 없으면서 왜 나왔는지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면 장난은 예전부터 그쪽에서 시작한 것 아닌가요? 먼저 장난하셔서 우리도 비슷하게 대응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서요. 엄마와 아빠가 먼저 나가 계실 테니까 얼른 나와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엄마와 아빠는 먼저 나가셨고 예비 시모는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내 옆으로 후다닥 다가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그래. 너가 얼른 나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야겠어?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제가요. 왜요? 왜라니? 너 우리 아들을 많이 사랑하잖아. 결혼은 누구보다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저 파혼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뭐? 아니,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건 오해라고 했잖아. 그러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 그렇게 했으면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을 텐데.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니 뭘 탓하겠니? 다 내 잘못이야. 그런 게 많이 서운해. 내 탓이었으니.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착한 대단한 것 같아. 체력은 많이 있었는데 8킬만큼이면 됐을 텐데. 끝까지 아무것도 못한 거지. 그게 다 내가 겸손하고 조용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난 아무 의도가 없었어. 우리 아들과 수진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과거 일은 지나갔으니 좋게 생각하자.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려 했는데 작은 오해 때문에 파혼하기엔 너무 이면이야. 아까운 것이 안 그러니 골치 아픈 기억을 싹 버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어머니도 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파혼할 생각으로 여기 나왔다고. 언제는 파혼시킨다고 난리치던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부모님 재산을 보고 마음이 바뀌셨나 본데. 꿈을 깨세요. 이미 결혼이며 뭐든 다 물 건너갔으니까. 그러니 왜 설쳐서 일을 망치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냈을 텐데. 아니지. 어쩌면 제가 어머니께 감사해야겠네요. 설치시 신덕의 성불인 거를 알아보고 파혼했으니까요. 제대로 속물 구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인생 망할 뻔했는데 잘 피했어요. 수진아. 예비 시모는 간절하게 제 손을 잡으며 애틀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황급히 따라 나와 나를 붙잡았어요. 정말 이대로 갈 거야? 엄마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려 하잖아. 그래서 사과하면 내가 알겠다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끝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 없어. 난 이미 확고하게 결정했으니 우리는 파혼하자. 내 마음은 변함없어. 후회 같은 건 없어.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파혼이라니. 날 향한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것밖에 안 되더라. 넌 내가 내 엄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천만에, 엄마도 상종하기 싫은데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할 동안 넌 뭐 했니? 제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불씨만 더 키웠어. 방과는 기본이고, 귀찮으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진짜 별로였어. 거기다 너도 내 엄마랑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나오면서 억지 부리더라. 그때 정신 차렸어. 아,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 하늘에 계시구나 라고. 자기야, 자기라고 하지 마.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냥 내 엄마 입맛에 맞는 여자 만나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아. 그래봤자 내 엄마 성격에 못 이겨 헤어지자고 하겠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 내가 좀 끓여서 잘 살고 싶으면 내 엄마랑 거리 두고 사는 게 좋을걸. 이 말을 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의 차를 탔습니다. 출발할 때 거울을 봤는데 그 모습이 좌절스러워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통쾌한 결말을 원했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파혼했고 저는 이전과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만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